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MLOps 관련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이동우 진라탄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MLOps 도입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진행한 MLOps 프로젝트의 도입 초반의 주요 키포인트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MLOps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MLOps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MLOps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도 설명하기가 꽤나 까다로우실 겁니다. 머신러닝을 뜻하는 ML과 오퍼레이션을 뜻하는 OPS가 결합했으니 ML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MLOps를 표현하기에는 MLOps가 포함하는 범위와 구성 요소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저희는 MLOps를 ML이 서비스에 적용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운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델 사용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모델 업데이트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와 같이 모델 학습 전후 과정들에 대한 고려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현해야 할 컴포넌트들이 MLOps라는 이름하에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정의하고 분류하여 조직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MLOps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회상해보면 맨 처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의 도입 초기 전략과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Ops 프로젝트 도입 이전의 상황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2018년 택시 배차에 대한 수락률 예측 모델을 시작으로 자사의 서비스들의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머신러닝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만 의미를 둔 채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EDA를 하고 모델을 만들고 REST API를 이용해 예측값을 외부로 전달하고 로그를 분석하는 것, 그것이 기존에 저희가 정의했던 ML에 대한 구성 요소의 전부였습니다. 당시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서비스에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했고 머신러닝 모델로 인한 효과도 실제로 확인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없었습니다. 모델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것 외에 어떻게 모델을 관리할지, 어떻게 모델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동작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델의 숫자가 많아지고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담당해야 할 서비스와 개발 영역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제서야 MLOps 그리고 ML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고려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셋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먼저 ML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데이터, 코드, 인프라 등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통합 다음으로 수행한 것은 바로 내부 구성원들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구성원을 크게 ML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MLOps와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ML 모델러로 나누었습니다. MLOps는 모델 서빙과 관련된 데이터 엔지니어링, 백엔드 엔지니어링, 데브옵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반면에 ML 모델러는 데이터와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역할로 정의하였습니다. 두 구성원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데이터 생성 시점부터 두 구성원이 함께 개발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모델 학습이나 피처 서빙 과정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나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두 번째 협업은 모델이 서버로 패키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상화된 클래스 파일을 사용합니다. 모델러 입장에서 특정 함수의 모델 인퍼런스 코드와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엔지니어링적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좀 더 모델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MLOps는 모델러가 배제한 엔지니어링 영역에 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신 프로토콜 정의부터 피처나 로그에 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배포 파이프라인에서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합니다. 프로젝트 셋업 이후에는 ML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ML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한다는 것은 모델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재생성에 대한 과정을 정의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꽤나 많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MLOps를 구성하는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구성 요소들을 일정 단위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ML 라이프 사이클을 ML, Ops, CDCT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CDCT 영역을 이용해 세 개의 영역에 대한 연결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ML 영역은 모델러가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자 서비스 전체에서 가장 코어한 영역으로 말 그대로 ML 모델링과 관련한 영역입니다. EDA, 모델 트레이닝, 퍼포먼스 트래킹 등으로 세부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였고, 어떻게 하면 더 쉬운 분석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는 영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옵스 영역은 ML 라이프 사이클을 지탱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영역입니다. 대개 이 영역에서는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한 컴포넌트들이 정의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서비스 중인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등이 옵스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로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은 CDCT 영역입니다. 옵스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옵스 영역의 세부 구성 요소로만 정의하기에는 그 중요성과 범위가 꽤나 크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해당 영역은 ML과 옵스를 연결하고 그것들을 순환시키는 컴포넌트들로 정의합니다. ML과 옵스 영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얼마나 빨리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지, 수동 작업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MLOps 프로젝트의 마지막 키포인트는 여러 ML을 운용하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ML 관련 조직을 가운데 두고 여러 버티컬 서비스들이 연결되는 조직 구성을 두고 계실 텐데요. 앞서 보셨듯이 MLOps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은 데다가 MLOps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만으로 ML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MSA 기반의 개발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SA 구성은 MLOps 프로젝트의 여러 이점들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모델들 간의 의존성을 끊어 병렬적이고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서비스 메시를 결합하면 MLOps를 위한 여러 부가가치들을 함께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모델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홉을 기준으로 트래픽에 대한 분기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트래픽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까나리 배포와 같은 배포 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고, 동일 목적에 서로 다른 모델을 배포하고 트래픽을 배분함으로써 모델 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MSA를 설계하다 보면 특정 시점에 모듈화가 불가능하거나 그룹핑이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데이터 저장소인데요. 모델들이 아무리 분리되어 있다고 한들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피처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기준을 서비스로 잡고 있으며 저희가 구성하는 최대 단위의 모듈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M 내에 존재하는 택시, 대리, 내비 등과 같은 서비스들이 기준이 되며 데이터 저장소나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MSA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서비스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화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 나가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존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곧 서비스에 적용하기 전의 단계가 생성됨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단계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예외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으며 실시간 백테스팅도 가능해져 모델 배포로 인한 효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MSA로 인해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SA로 인해 코드 관리 정책, 배포 정책, 모델 테스팅 정책, 조직 운영 정책 등이 정의됐으며 자동화 파이프라인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MSA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상황을 고려해 장점들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 MLOps 프로젝트의 도입 초기에 있었던 주요 키포인트들을 설명드렸습니다. MLOps는 조직의 개성과 역량, 그리고 상황에 따라 수천, 수만 가지 형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원칙도 정답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션에 나온 내용들을 정답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개성과 역량으로 MLOps와 ML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